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 변제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를 저희가 의견서를 어떤 식으로 냈었냐면,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편파 변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거는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법인 회생 파산만 찍는 그 채널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왜냐면 저 혼자 계속 뭘 찍는 게 불편해서 저희 회사 이 김호철 변호사, 김영섭 변호사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법인 쪽에서는 영상을 좀 찍어서 올릴 거고, 어쨌든 그래요. 편파 변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이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편파 변제라는 건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서 법원이 엄청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 오늘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딴 채권자가 손해를 안 보면 이거는 편파 변제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인의 사례랑 개인의 사례랑 제가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법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말씀 드려요. 왜냐면 저희도 이거 되게 고민했었는데, 그때 파산 관제인 님도 되게 협조적이었고, 저희가 의견서도 꽤나 잘 내가지고 넘어간 케이스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고요. 자재를 막 사고 인건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한테 인테리어를 맡긴 업체에서는 준공을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나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한 2억을 빌려가지고 인테리어를 마무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맡긴 건축주한테 한 3억 정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2억 담보대출 받은 거 끄고 1억 정도를 임금퇴직금이랑 뭐 세금 4대 보험이랑 자재비 이런 것들을 좀 갚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법인 파산을 한 거야.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 3억이라는 돈이 우리 회사 통장에 들어왔고, 그거를 대표 집에 있는 담보채권을 갚는 데 썼으니까 누가 봐도 너무나 편파 변제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를 저희가 의견서를 어떤 식으로 냈었냐면, 이건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공사를 완료를 안 했으면 당연히 그쪽에서 우리한테 10원도 안 줬을 거고, 임금퇴직금, 세금 4대 보험, 거래처 대금까지도 전혀 못 갚았을 건데 2억이라는 돈을 빌려가지고 공사를 완수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1억의 추가적인 수입을 올려가지고 다른 채권자들한테 변제까지 해줬는데, 이게 과연 2억을 갚은 게 이게 편파 변제입니까? 이게 채권자한테 피해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말이 맞다. 오케이, 요거는 편파 변제가 아닌 걸로 봐줄게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 없이 그냥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었는데, 이분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근데 이분이 직장 그런 데서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을. 그래가지고 회생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직장 대출을 끄고 회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직장 대출만 편파 변제했잖아요. 그잖아요.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직장 빚을 끄고 회생 들어갔으니까 편파 변제 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채권자들의 손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 통장에 1억이 있었어. 1억이. 그걸 가지고 직장 거 빚만 딱 갚고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딴 채권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법원에서는 1억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제3자로부터 빌려가지고 이걸 바로 껐잖아요. 이 채권자들은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직장 채권자만 돈을 갚게 된 거는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의 돈으로 이걸 갚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상당의 그 변제한 상당의 어떤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의견을 냈고 다행히 받아들여졌어요. 이런 건 편파 변제가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느낌을. 그죠? 다른 채권자가 손해 안 볼 땐 편파 변제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도 편파 변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채권자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이건 편파 변제가 아니라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임금퇴직금, 세금 4대 보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우선 변제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었어, 통장에. 이 법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세금 4대 보험이나 임금퇴직금을 싹 다 갚고 1억 다 쓰고 회생이고 파산이고 들어갔어. 야, 너는 왜 이걸 1억을 썼느냐? 뭐라 해요? 안 해요. 뭐라 안 해요.
왜? 법이 그러니까 법이. 아니 우선 변제하라고 했으니까. 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선 변제 채권이냐 뭐 재단 채권이냐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실무상으로 과다한 비용이 아니라면은 뭐 변호사한테 주고 예납금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편파 변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채권자가 손해봤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 근데 법원이 엄청 예민하게 본다 그랬잖아요. 법원이 예민하게 보는 그 범위를 넘어섰으면 편파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실무적인 거예요. 법원은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의 통장 거래 내역을 봐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정도의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거든요. 법인회생, 법인파산은 보통 이 회생은 조사위원,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 파산은 파산관제인 이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볼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보통 3년치를 봅니다. 3년치. 그러면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아니면 7년 전에 다른 채권자가 손해보는 편파 변제를 했고 이건 채권자 평등 원칙에도 너무나도 어긋나. 근데 법원이 몰라. 왜냐면 3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법원이 검사를 안 해.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채권자라고 이걸 알겠어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 어디서 썼는지 알겠어요? 모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만 부동산을 팔고 뭐 이랬다면은 사실은 세무표 과세증명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취득세 아니면은 뭐 무슨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법원이 뭐 5년 이내의 것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내 통장 거래내에서 왔다 갔다 한 것들은 법원이 좀 오래된 것들은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 이거는 진짜 실무적인 건데 일단 회생을 해. 그래서 시간을 좀 끌다가 워크아웃 갔다가 다시 회생했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해결하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안타깝거나 이게 문제가 되면 회생 파산이 될 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분을 너무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사실은 법원이 예민하게 보는 기간들을 좀 넘겨버린다면 사실은 이 편파 변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식 도박 코인 이런 것들이 이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파 변제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회생에 대한 기초가 좀 부족하신 거거든요. 이 영상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깜빡깜빡거리 링크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 회생의 기초 공부하세요. 엄청 쉽게 찍어놨습니다. 편파 변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편파 변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인이나 가족들 개인들일 거예요. 편파적으로 변제를 해서 갚을 돈이 확 줄어들었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돈이 없어지니까 법원은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다른 사람한테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거나 아니면은 부인권 행사를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가져오려고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다만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지 않거나 아니면 딴 채권자들한테 손해가 없거나 법원이 모를 경우에는 사실은 편파 변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편파 변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다. 억울해하지 마셔라. 다만 너무 억울한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그거는 편파 변제가 아닌 걸로 법원에 의견서를 써가지고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독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누르셔도 되고 좋아요랑 댓글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되니까 좋아요랑 요 댓글은 항상 해주세요. 감사합니다.